예,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 광주 동구남구 국회의원 안도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지난 한 해 나라 살림의 이제 실상을 살피고 또 그 공과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금년 결산은 특별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전 정부가 꾸렸던 나라 살림에 대한 총괄적인 성적표다. 그리고 또한 새 정부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상속받은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결산에 대해서 주로 총리님과 또 경제부총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작년 나라 살림의 특징,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세입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기반이 붕괴가 되었다. 세출은 초긴축 재정과 재원 분배 실패, 그리고 독단적인 재정 운영에 반복이 있었다. 셋째로 전 정부가 전가의 보도로 삼았던 재정 건전성 결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모든 정책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만 정작 본인의 정책 목표는 전혀 달성을 못했습니다. 자, 총리님께 여쭙기 전에 이러한 정책 실패의 결과는 참담하죠. 우리 경제는 역대급 저성장에 빠졌습니다. 성장률은 0%대로 추락했죠. 서민 경제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질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무려 97.5조 원에 달하는 국세 결손으로 나라 국가는 텅 비고 세수 기반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총체적인 재정 운영의 실패,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상황 자체가 어려웠죠. 네. 그러나 주체적 대응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경기 둔화로 해서 기업 실적도 안 좋고 또 토지 거래가 안 좋으니까 자산 시장도 부진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세 인하를 유지해야 되는 면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에 있어서 불이를 가져왔다. 결국 성장의 어떤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경제 철학, 그리고 총리께 지적하셨던 경제 현실에 대한 오판, 그리고 엇박자, 정책 처방, 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했던 현실은 분명했죠.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글로벌 산업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분명했습니다. 세수를 튼튼히 확보하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탱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 정부는 현실을 외면했죠.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낡은 자유방임론, 일시적 기저효과에 취한 근거 없는 경제회복, 낙관론에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 전 정부가 선택한 정책 처방은 국민과 시장에 요구하는 정반대의 길, 즉 부자 감세와 초긴축 재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처방이 불러일으킨 나라 살림, 얼마나 어렵게 되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재정 건전성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 정부 3년 동안 발생한 세수 결손이 97.5조 원입니다. 지난 한 해 30.8조 원의 세수 결손이 이제 추가가 되었죠.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123조가 넘는 초과세수 숫자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참담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세 부담률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년도 우리 조세 부담률 17.6%에 불과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어렵게 끌어올렸던 22.1% 수준에서 3년 만에 8년 전 수준으로 후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OECD 평균 수치가 25%입니다. 물경 7.4%나 낮습니다. 게다가 조세 형평성도 완전히 무너졌죠. 지난해 근로소득세 64조 2천억입니다. 법인세가 1천억 원 더 많습니다. 처음으로 넘어선 겁니다. 국세 집계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사상 최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역대급 세수 폭풍가 난 23년도에도 법인세가 더 많았죠. 그런데 작년은 완전히 세수 기반이 무너지고 과세 형평성마저 훼손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직장인은 세금을 더 내고 대기업은 감세 혜택을 받습니까? 자,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세수 기반과 가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진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경제를 살릴 때는 네. 적극적인 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줄일 때는 줄여야 되는데요.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또 너무 재정 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은 또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은 그때 상황, 경제 상황을 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재정 운영이냐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같이 봐주면은 오히려 과감한 투자가 또 성과가 나면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총리께서 말하신 대로 그렇게 균형 잡힌 진단과 처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 정부는 이렇게 하지 못했죠. 첫 번째로 저성장 국면을 방치를 해버렸습니다.